손주는 질리도록 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키워라. 68세 박정순 씨가 식탁 위에 남긴 쪽지 한 장. 4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손주들을 돌보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완전 베이비시터야. 돈 안 받는 전담 보모. 며느리의 통화를 듣고 난 뒤 정순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당연함이 무시가 되는 순간 한 여성이 선택한 용기 있는 이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박정순 씨, 올해 68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가방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수건 몇 장이 늘 들어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아들 도윤이의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딱 10분 거리입니다. 정순 씨는 이 길을 매일 걷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이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직 잠든 손주들 방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6살 첫째, 4살 둘째. 정순 씨는 천천히 불을 켜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날 시간이야. 할머니가 밥 해놨어.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먹는 동안 정순 씨는 어린이집 가방을 챙깁니다. 물통에 물을 담고 여벌 옷을 넣고 손수건도 확인합니다. 아들 부부는 그 사이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인사도 짧습니다. 엄마, 애들 부탁해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도 부탁드릴게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다시 아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실 청소를 하고 쌓인 빨래를 돌립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부족한 재료가 있으면 마트에 다녀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점심때까지 반찬을 만듭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빼놓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빨래를 걷고 개어 방마다 갖다 놓습니다. 화장실도 닦고 현관 신발도 정리합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어린이집에서 손주들을 데려와 간식을 먹이고 저녁 식사까지 챙깁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나면 밤 9시가 넘습니다. 그제야 정순 씨는 본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걸어서 10분,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멉니다. 집에 들어서면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뻐근합니다. 파스를 붙이고 누우면 잠이 듭니다. 다음 날 또 새벽 6시면 눈이 떠집니다. 둘째가 태어나고부터니까 이런 날들이 벌써 4년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은 씨는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 요즘 완전 편해. 시어머니가 매일 오시거든. 정순 씨는 빨래를 개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어머니 완전 베이비시터야. 돈 안 받는 전담 보모. 완전 편하지 뭐. 수건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라도 이 정도면 득이지 하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하고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지만 무엇을 하는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들을 씻기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 파스를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베이비시터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순 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그저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족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돈만 안 받는 베이비시터였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고마움이라는 건 참 이상한 겁니다. 처음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면 당연한 게 됩니다. 당연한 게 되면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정순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고마움도 오래 들으면 무시가 된다는 걸. 그날 이후 정순 씨는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아들 집에 가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베이비시터, 돈 안 받는 전담 보모. 정순 씨는 며느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웃어주고 대답하고 손주들 밥을 먹이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쓰라렸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순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엔 정순 씨가 차려주던 밥상인데 그날은 며느리가 직접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시간 맞춰갔습니다. 식탁에 앉자 며느리 하은 씨가 밝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모셨어요. 정순 씨는 젓가락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생겼어요. 벌써 3달 됐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순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셋째. 네. 이번엔 딸이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손녀 보고 싶으시죠?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 도윤이가 국을 떠먹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애들 못 키워요. 다행히 엄마가 있잖아요. 정순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가 물을 따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녁마다 어머니가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울고 난리예요. 할머니 찾으면서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정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매일 오시는데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정순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밝고 상냥한 얼굴로. 저녁마다 내가 없어서 힘들다고 했지. 네, 애들이 워낙 할머니만 찾아서요. 그럼 내가 있으면 뭐가 되는데? 며느리의 웃음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도와가며 사는 거지.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가족이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정순 씨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힘드신 거 알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사시면서 편하게 계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방도 하나 비워드릴게요. 정순 씨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음식들, 김치찌개, 두부구이, 나물 몇 가지. 평소 정순 씨가 해주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요.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애들 깨우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시니까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식모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정순 씨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4년 동안 매일 여기 왔어. 애들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만 생각하더니, 이제 같이 살자고? 왜? 더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베이비시터 아니고, 식모도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 씨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뒤에서 아들이 소리쳤지만 정순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어서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허망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우리 가족인데, 셋째 낳고 나면 같이 살아.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정순 씨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정순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지금껏 난 뭐였을까?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정순 씨는 그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걸었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웃어주고 안아주던 날들. 그게 전부 헛된 거였나 싶었습니다. 아니,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아니라 체념이 눈을 감게 했습니다. 하지만 체념 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그날 밤 이후 정순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지만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찾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정순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 씨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눈 비비며 일어나던 모습, 할머니하고 안기던 모습,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다 오랜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70살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미자가 시골로 내려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자식들과는 멀리 떨어져 지냅니다. 미자야.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야, 뭔 일인데? 아들이 또 뭐라 했어?
정순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들 집에 간 것,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들은 것, 셋째 소식과 함께 살자는 말을 들은 것. 전화 너머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미자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아, 응, 그 집 사람들은 널 가족으로 안 봐. 그냥 편리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래도 내 손주들인데 미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손주는 네 자식이 아니야. 네 아들 자식이지. 아들이 키워야 돼. 정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안 가면 애들이 어떻게 아침에 누가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네가 안 가야 되는 거야. 너만 멈춰야 저 사람들도 부모가 돼. 그래도 정순아, 정신 차려. 미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 지금 4년째 그렇게 살았잖아. 4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었어? 미안하다는 말 들었어? 아니잖아. 당연하게만 생각했잖아.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저 애들이 좋아서 그 마음을 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야. 네가 착하니까, 네가 참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순아, 너도 살아야 돼. 내 인생도 있어. 너 이대로 살 거야? 셋째까지 낳으면 같이 살자잖아. 그럼 넌 진짜 그 집 식모 되는 거야. 아침부터 밤까지 애새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게 네가 원하는 삶이야? 정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자야. 나는 어떡하면 좋아? 정순아, 여기 내려와.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뭐, 여긴 조용하고 좋아. 반찬 가게도 같이 하면 되고. 손주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해. 정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애들은 부모가 키워. 너는 이제 네 인생 살아.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씨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만 멈춰야 저 사람들도 부모가 돼. 정말 그럴까요? 정순 씨가 가지 않으면 아들 부부가 직접 손주들을 돌볼까요? 아니면 더 원망할까요? 할머니가 왜 안 오냐고, 애들이 우는데 왜 모르는 척 하냐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왜 이래? 애들이 할머니 찾아서 난리야. 정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도 좀 쉬고 싶구나. 쉬는 건 나중에 해. 지금 하은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애들 돌볼 수가 없어. 도윤아, 응?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잖아. 엄마면 부려먹어도 돼. 부려먹다니, 그게 무슨. 정순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손주들을 돌본 건 뭐였을까요? 정순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체념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념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 작은 불씨가 정순 씨의 마음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미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너도 살아야 돼. 내 인생도 있어.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넣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10분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 길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들 부부도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를 썰고 시금치를 무치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밥상이니까요. 반찬통마다 음식을 가득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며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채웠습니다. 부엌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첫째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자고 있었고 둘째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문틈에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잘 자라. 건강하게. 거실로 돌아온 정순 씨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손주는 질리도록 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키워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순 씨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정순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 평소 같으면 지금쯤 아이들을 깨우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왔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식탁, 복도 끝 아이들 방.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본인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장롱에서 옷가지를 몇 벌 더 꺼내고 약통을 챙기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손주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그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한동안 집을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지금 출발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기다릴게. 정순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아들 집에서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며느리 하은 씨가 일어났습니다. 입덧 때문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실로 나왔지만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 오셨어요? 분명 소리가 났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가보니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할머니가 깨웠을 시간인데 이상했습니다. 하은 씨는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분명 오셨었는데 없어지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 볼게. 하지만 도윤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하려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윤이는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배를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어. 황급히 본인 집으로 돌아와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주는 질리도록 봤으니까 이제 너희가 키워라. 도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쪽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떠나신 거예요? 내일 병원 예약인데 어떡해요? 엄마 진짜 가버리신 거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첫째가 다가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어디 갔어? 오늘 아침에도 안 오셨어. 할머니 보고 싶어. 도윤이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자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려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미자가 사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미자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잘 왔어. 미자야. 두 사람은 말없이 안았습니다. 미자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한 시골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천천히 생각하고.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시간이구나. 저녁은 누가 차렸을까? 첫째는 밥을 잘 먹었을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선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자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 반찬 가게 같이 해볼래? 반찬 가게. 응. 나 혼자 하기엔 손님이 많아졌어. 네 솜씨면 금방 소문날 거야.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생각도 덜 날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손주들을 위해 만들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정말 집밥 같아요. 어머, 이 멸치볶음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손님들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정순 씨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손주 대신 반찬을 키우니까 마음이 편하네. 정순 씨가 중얼거리자 미자가 웃었습니다. 그치? 여기선 내가 사람이잖아. 도구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순 씨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미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김 사장님이 반찬 10개나 사가셨어. 그 집 식구가 많잖아. 다행이다. 정순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래? 응. 처음 왔을 땐 늙은이 같더니 이제 사람 됐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반찬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아들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하은 씨도 손주 둘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 씨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첫째가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정순 씨를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보고 싶었어요. 둘째도 뒤따라와 정순 씨 치마를 잡았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미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엔 정순 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왔습니다. 하은 씨의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한 존재로만 봤어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없는 석 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 깨우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일 끝나면 또 데리러 가고, 저녁 차리고, 주말엔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4년 동안 매일 이걸 다 하셨다는 걸. 하은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달라졌어요. 셋째 태어나도 저희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께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도윤이가 정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끔이라도 손주들 보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로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로서요. 정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저희는 이제 괜찮아요. 첫째가 정순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혼자서도 밥 잘 먹어요. 아빠가 해줘요. 엄마도 할머니 김치 못지않게 잘 만들어요. 둘째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미안해. 할머니도 사람이라서 좀 쉬고 싶었어.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으면 여기 올게요. 가족들은 한참을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정순 씨가 만든 반찬을 맛보고 가게 이야기를 듣고 손주들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애들도 데리고. 응. 그게. 엄마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정순 씨는 떠나는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잘 됐네.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였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진짜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정순 씨와 미자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멸치볶음 있어요? 있지. 오늘 아침에 막 했어. 정순 씨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웃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손주들도 올 것입니다. 이제야 정순 씨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자라는 거지 한쪽이 무너지는 게 아니란 걸. 가족이란 당연함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순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구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박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